옛날 옛적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저 그런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 번듯한 기와를 얹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집 한 채가 있었으니 바로 김서방네 집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부족할 것 없는 중산층 가정이었지요. 가장인 김서방은 성실함을 무기로 작은 가게를 꾸려나갔고 그의 젊고 어여쁜 아내 박씨는 조신하게 집안 살림을 맡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젊은 부부를 보며 금슬 좋은 한 쌍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시어머니 씨의 인자함은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녀는 병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며느리를 대했고 며느리 또한 그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듯 보였습니다. 아, 인간들이 얼마나 능숙하게 가면을 쓰고 서로를 속이며 살아가는지, 그 평화로운 가면 아래 얼마나 추악한 비밀이 꿈틀대고 있는지 어리석은 구경꾼들은 알 턱이 없었지요. 하지만 잔잔한 수면 아래에는 썩은 늪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며느리 박씨와 늙었지만 여전히 눈빛 많은 형형한 시아버지 김영감 사이에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관계가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일찍이 아내를 여의고 홀로 된 시아버지의 외로움이 젊은 며느리를 향한 비뚤어진 연정으로 변질된 것일까요? 아니면 일에만 몰두하여 가정을 등한시하는 남편에게서 채우지 못한 젊은 아내의 공허함이 잘못된 탈출구를 찾은 것일까요? 아니, 어쩌면 그 시작은 훨씬 더 지저분하고 계획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박 씨에게는 시집 오기 전 누구에게도 말 못할 발목을 잡힐 만한 치명적인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젊은 날의 철없는 실수 혹은 벗어날 수 없는 빚더미 같은 것이었겠지요. 공교롭게도 이 비밀을 시아버지 김영감이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자한 얼굴 뒤에 칼을 숨기고 며느리의 약점을 틀어준 채 그녀를 협박했습니다. 이 비밀이 내 서방 귀에, 내 시어미 귀에 들어가면 어찌 될까? 내 가문은 물론이고 너 역시 이 마을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게다. 그는 그렇게 박 씨의 영혼의 족쇄를 채우고 그녀의 몸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매일 밤 지옥 같은 현실과 죄책감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안 돼. 제발. 이러지 마세요. 서방님. 아니,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비밀만은. 제발. 그녀의 잠꼬대는 악몽의 편린이었고 현실은 악몽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낮에는 조신한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밤에는 시아버지의 은밀한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이중생활은 그녀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영감은 박 씨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더욱 대담하게 그녀를 올람했습니다. 그는 박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때로는 다정한 말로 회유하다가도 때로는 날카로운 협박으로 그녀를 굴복시켰습니다. 아가, 왜 이리 얼굴이 말이 아니냐? 잠을 설친 게냐? 아니면 다른 걱정거리라도 있는 것이냐?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내 어깨나 좀 주물러다오.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 아니겠느냐? 네, 아버님. 금방 가겠습니다. 그래, 착하구나.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내 그 작은 비밀을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가 너를 이리 아끼는데 누가 감히 너를 해야겠느냐? 안 그러냐? 그러니 너는 내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것이다. 허허허. 김영감의 그 허허 웃음소리는 박 씨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더욱 옥죄어 오는 거미줄처럼 그녀는 김영감의 소나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씨의 날카로운 직감은
집안을 떠도는 불길한 공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병약하여 기력이 쇠했지만 평생을 살아온 여자의 육감만큼은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며느리가 시아버지께 지나치게 공손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 것들답지 않게 참으로 효심이 깊구나 하고 대견하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효심은 도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밤중에 시아버지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며느리의 나지막한 목소리, 식사를 챙겨드릴 때 스치는 두 사람의 미묘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도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대할 때 언뜻언뜻 비치는 부자연스러운 긴장감과 두려움, 이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지? 저 아이의 눈빛은 공경이 아니라 마치 두려움 같구나. 그리고 영감은 왜 저리 흡족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는고? 이상하.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영감이 며느리 아이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 손길이 예사롭지 않았어. 그리고 며느리 아이는 어찌 그리 질색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가만히 있었을까? 혹시 저 영감이 내 아들의 여편네에게 아이고 말도 안 돼. 내가 미쳤지. 늙어서 망령이 들었나 보다. 하지만 저 기분 나쁜 느낌은 뭐란 말인가. 이 씨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독초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갔고 며느리와 남편을 보는 눈빛에 차가운 경계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들 김서방 역시 아내의 이상한 행동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 때문에 바깥일을 도느라 집안일에 소홀한 편이었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내는 자신에게 벽을 치는 듯했습니다. 밤이 되어 부부가 한 방에 들때면 아내는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잠자리를 피하거나 마지못해 응하더라도 나무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따뜻하고 정다웠던 모습은 논데간데 없었지요. 반면에 아내는 아버지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썼습니다. 아버지의 식사 메뉴 하나하나, 옷가지의 색깔, 심지어 잠자리의 온도까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효심이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부자연스럽고 과장된 구석이 있었습니다. 부인, 나 좀 보시오. 요즘 당신 왜 이리 나를 피하는 것 같소? 밤에도 그렇고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하기라도 했단 말이오. 우리가 부부인데 왜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소? 서방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피곤해서.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곧 괜찮아질 것입니다. 몸이 좋지 않다면서 아버님께는 어찌 그리 정극이시오? 당신이 아버님께 쏟는 정성의 반만이라도 내게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오. 나는 당신 남편인데 가끔은 당신이 나보다 아버님을 더 위하는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이 도. 서방님, 어찌 그런 말씀을? 아버님께 잘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며느리의 도리입니다. 서방님께서도 아버님을 생각하는 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셔야지요. 어찌 그런 식으로 곡해하십니까? 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과민한 반응과 어설픈 변명, 불안한 눈빛은 김서방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이 거짓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배신감에 휩싸였지만 차마 아내와 아버지를 직접 추궁할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집안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영감에게는 오래전 의자라고 소식이 끊긴 쌍둥이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동생은 형과 생김새는 거울을 보듯 똑같았지만 성품은 정반대로 교활하고 방탕했습니다.
그는 가끔 돈이 떨어지면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 형이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와 형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내거나 사고를 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김 영감이 잠시 마을 회합에 간 사이 쌍둥이 동생이 몰래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마침 혼자 있던 박 씨는 그를 시아버지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평소의 시아버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박 씨에게 훨씬 더 노골적이고 폭력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박 씨는 당황했지만 이것이 시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이려니 생각하고 공포에 떨며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진짜 김 영감이 돌아왔고 쌍둥이 동생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박 씨는 방금 전의 일이 너무나 생생했지만 김 영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박 씨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꿈이라도 꾼 건가? 이 쌍둥이의 존재는 박 씨는 물론 김서방과 이씨마저 까맣게 모르는 사실이었고 이는 진실을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깊어가는 의심과 참을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마침내 시어머니 이씨와 아들 김서방은 각자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의혹의 조각들을 서로에게 꺼내놓게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은 안방에 독대하여 그동안 겪었던 일들과 의혹들을 눈물로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들의 의심은 참혹한 확신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아들아, 내 입으로 차마 이런 말을 꺼내기가 죽기보다 싫다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구나. 내 처와 내 아비 말이다. 두 사람 사이가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다. 내가 며칠 밤낮을 지켜봤는데 둘 사이에 오가는 눈빛이며 몰래 주고받는 손짓이며 이건 단순한 고부간의 정이 아니야. 필시 무언가 더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어. 어머니, 역시 어머니께서도 사실 저도 얼마 전부터 부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를 피하고 밤에도 등을 돌리고 그러면서도 아버님께는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제게는 보여주지 않는 미소를 아버님께는 그리 쉽게 보여주더군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차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가 그리고 내 아버지가 설마 그런 짓을. 아니다. 아들아, 더 이상 부정하지 마라.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 만약 내 짐작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천인공노할 배륜이 아니냐.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절대로.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머니, 당장 달려가 두 사람의 멱살이라도 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분노에 눈이 멀어 이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 저것들은 분명 증거가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 것이다. 우리는 더 치밀하고 냉정해져야 한다. 저것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몰락하도록 만들어야 해.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하는 법이니라. 어머니, 하지만 어떻게 말입니까? 저 교활한 자들을 어떻게. 내게 생각이 있다. 저 며느리 년에게 가짜 미끼를 던져볼 참이다. 전원이 혹 임신이라도 한 것처럼 꾸며 저것들의 반응을 떠보는 것이다. 만약 저것들이 당황하거나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움직일 때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복수심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사냥꾼이 되어 먹잇감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일말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숨죽이며 기회를 엿보던 이씨와 김서방은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정적인 순간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깊고 어두운 밤, 온 집안이 잠든 시간, 시아버지 김영감이 한 마리 음흉한 살쾡이처럼 움직여 며느리 박씨의 방문 앞에 서는 것을, 방문을 열고 안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을 숨죽여 지켜본 것입니다. 잠시 후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남녀의 낮은 속삭임과 역겨운 교성이 그들의 귀를 더럽혔고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마저 제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김서방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끼며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 했지만 어머니 이씨가 독사 같은 눈빛으로 그의 팔을 강하게 붙잡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아들아, 아직 아니다. 내 계획대로 해야 한다. 저것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순간,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끝장내는 것이다. 저것들이 맛본 더러운 쾌락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과 치욕을 안겨주어야 해. 이것이 내 아비와 내년에게 내리는 나의 마지막 잡이다. 이 씨의 눈빛은 복수의 화신처럼 이글거렸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세웠던 다음 계획, 바로 가짜 증거를 이용한 심리적 압박과 함정 설치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 씨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혹은 노망이 든 것처럼 행동하며 집안 곳곳에 임신과 관련된 물건들을 우연히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약재, 예쁜 아기옷, 또한 심지어 아기 요람까지. 그녀는 박씨와 김영감의 반응을 매 순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자, 이제 너희 차례다. 이 미끼를 물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거라. 그녀의 마음속은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더 이상 평화도, 신뢰도,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의심과 증오,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심만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처절한 배신감에 눈뜬 시어머니와 아들은 이제 그들의 손으로 직접 심판의 칼날을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어 고통받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치밀하게 짜인 복수의 각본은 이제 서서히 그 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추악하고 뒤틀린 스캔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날, 이 위선적인 가정을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집안을 짓누르는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겁고 살벌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될 참이었습니다.